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누군가 다가와 같은 동포라며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는 말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밌는 건 외국에서 오로지 한국 사람만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각 나라별 사람들의 특징이 훨씬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미약하지만 서로 똘똘 뭉쳐 난간을 극복해서 하나씩 자기 구역으로 만드는데요. 일본인들은 외국에서 같은 일본인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동포라는 멘트로 친절하게 접근한다면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까 긴장부터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같은 외국에서 한국인을 보면 더 반갑고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어떡하다 내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서로 인사도 못하고 어색하게 경계를 하는 지경까지 왔나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베트남만 하더라도 넓지 않은 좁은 동네에서 워낙 수많은 사기 피해 사례가 있는 것 역시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며칠 관광 왔다 가는 거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베트남에서 정착하여 인생의 제2막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다른데요. 현지 문화도 언어도 잘 모르는 상태에 하루빨리 정착해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성공을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주는데요. 또한 언어도 되지 않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는 몇몇 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들은 정보를 다른 루트를 통해 검증도 힘들어 속을 수밖에 없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한국인 특성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건 꼭 참고해서 큰맘 먹고 베트남에 온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이 꿈꾸는 행복한 외국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베트남에선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나 혼자 잘 살면 장땡이라는 경향이 무척 강한데요. 이 특성은 특히나 자영업 쪽으로 가면 더욱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타운 내 누군가가 명품 짝퉁샵으로 대박이 났는지 얼마 넓지도 않은 이 구역에만 짝퉁샵이 10개가 넘게 생긴 것을 아시나요? 누군가가 베트남에서 삼겹살집으로 돈 좀 벌었다고 소문이 났는지 근처에 삼겹살집이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겨 베트남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만 먹고 사냐고 물어볼 지경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아무리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외국에서는 손님 수가 한정적이라 계속적으로 새롭게 동일 업종으로 가게가 오픈한다면 아무리 대박집이라고 하더라도 앞집 뒷집 계속적으로 차리면 장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이 잘 된다 하니 바로 옆에 더 큰 매장을 열고 동네에 뚜레쥬르가 잘 된다 하니 바로 앞에 더 큰 파리바게트 매장을 차려버리는 식입니다. 결국 한정적인 손님 쪼개기로 같이 잘 되기는커녕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각 개인별로 보면 한국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들이 뭉쳐 단체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능력을 발휘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봐왔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도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성향에 각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쉽게도 한국인들은 공동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보다 나만 잘 살면 장땡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가게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급적 진입장벽이 높고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받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정과 오지랖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개 츤데레 스타일이 많아 낯선이에게는 인사도 잘하지 않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막상 낯선이와 대화가 시작되면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봉을 궁금해하고 결혼을 했는지 월세가 얼마인지 어디 출신인지 단골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다음 나오는 수수는 왜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냐? 지금 돈 놓치면 진짜 결혼하기 어려운 거 알지?
근데 애는 왜 안 나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다 더 늦으면 진짜 못 나와 라는 말이 세트로 따라오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속으로 부글부글 무언가 끓는 게 느껴지는데요. 욱해서 따져봐야 상대방은 그냥 네가 걱정돼서 말했다 라고 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에서 오래 사는 게 나보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베트남의 물정을 모르는 내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지 본인 자존감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을 가장한 오지랖은 무척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특히 초창기에는 이런저런 도움과 조언이 많이 필요하여 먼저 온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선을 넘는 충고를 들을 때마다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와 심리를 미리 파악하시고, 새길 거는 새기시고 흘릴 거는 흘려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살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게 베트남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역시 많은 한국 커뮤니티로부터 여러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모이면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들 베트남까지 온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에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남과 모든 것을 비교하는 특성을 그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남들과의 경쟁 심리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질투가 커뮤니티 속에 수많은 갈등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라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남 눈치, 남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이 해외 생활의 매력인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굳이 베트남까지 와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며 누가 이렇고 저렇고 따져가며 스스로 다시 스트레스 감옥에 들어와 사려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노는 사람들만 또는 익숙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벗어나 생활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이 현재 생활을 훨씬 균형적으로 만들어 해외 생활 행복감을 올리기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알게 된 제한된 정보나 사실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지금 속한 단체나 아는 사람을 너무 믿거나 의존해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끼리 비교를 줄이면 줄일수록 해외 생활의 행복감은 더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크게는 한인회부터 작게는 친목회까지 수많은 조직이 있는데요. 한국인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생긴 지 며칠 됐다고 회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위아래 연공서열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서로 대장이 되려고 난리가 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교민 회장이나 여러 감투자리를 만들어 놓고 니 편 내 편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요. 특히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돈이 오고 가는 이권이 걸려 있다면 한국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니 편 내 편 편이 갈려 파벌이 생기고, 특히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돈이 오고 가는 이권이 걸려 있다면 한국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로 대장을 맡으려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까지 와서 왜 그렇게 분열돼서 싸워야지 직성이 풀리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특성이 다 달라 리더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중간이나 팔다리 역할에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듯이 그 쓰임새가 다 다른데요. 다만 한국인한테는 말이 쉽지 조화롭게 힘을 합쳐 다 잘 사는 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에 살면 다른 나라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기질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편이 쉽게 갈리고 남을 포용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며 같은 조직 내에서도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성향은 베트남에서만 보이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규모와 이권이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면 여기가 한국 정치판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파벌 싸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꼭 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현지 물정을 몰라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현지에서 오래 산 선배 교민들이 이제 막 온 사람을 지켜보면 본인들도 역시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처음 베트남 생활에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딴 마음을 먹는다면 이제 막 온 사람을 속이거나 덤탱이 씌우는 것은 일도 아닌데요. 처음 베트남 온 지 얼마 안 돼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고 여기저기 한국 사람들한테 알리면 알릴수록 아시겠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지라 여기 호구가 하나 왔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리스크 역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베트남에 온 첫 3개월이 본인이 베트남 현지화된 척 아는 것이 많은 척 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호구를 이용해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통 한 3개월까지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눈에 베트남 물정이 하나둘씩 보이고 몸이 적응해 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첫 3개월은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확인할 때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한 사람들의 의견에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무척 쉽습니다. 상대방이 여기서 무슨 적응의 신인 양 베트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무용담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딱 반만 믿으시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일이나 혹시 나에게 제안한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역시 사람을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도 역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언제나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친절, 호의 속에 숨겨진 칼날이 있는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투자제의, 사업제의 등 이건이 걸린 중요한 정보라면 최대한 다른 루트를 통해 교차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수많은 사기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생활이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곳의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각자 원하는 바, 소망하는 꿈 반드시 이루시길 이 블루에버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막 베트남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이 밖에도 해외 생활 초창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과 사기 피해 경험,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베트남 생활과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모든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